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총 656조 9천억 원,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예산 규모인데요. 여야가 어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 지역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춘천 소양 8교 건설과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증액을 요청해 국비를 확보한 만큼 내년에 본격 추진될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모쪼록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111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했는데요. 한편 지난 20일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인재는 한 장관밖에 없다며 이순신 장군에 빗대는 등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중도층 결속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정치 경험 부족, 검찰 독재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사령탑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그의 첫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그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기 시작 전부터 쏟아지는 기대와 우려 속에 과연 총선 승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주 방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 땅인데요. 1996년 종축장 폐업 이후 드라마 세트장, 미술관 등 활용 제한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등 마땅한 활용 방안 없이 30년째 유휴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원광수 원주시장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도에 공식 제안하면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졌는데요. 원주시의 노력 끝에 마침내 강원 오페라하우스가 2032년 개관을 목표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약 2천억 원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의 융복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김진태 지사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원주와 강원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강원자치도 출범 1호 문화예술 육성 사업으로 건립될 오페라하우스, 강원 관광산업을 이끌 대표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해봅니다. 최문순 전 도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세계방송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 실시한 춘천, 철원, 화천, 양구울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현역인 한교 국회의원 26%, 최문순 전 도지사 19%로 7%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아닌데요. 야권 후보 가운데선 1위입니다. 최 전 도지사는 3선 도지사를 역임함을 보여준 정치력과 뛰어난 친화력 등이 장점으로 손꼽히는데요. 아직까진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만약 출마할 경우 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사업 등 법적 다툼 논란과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같은 당 예비 후보자들과의 관계 설정 등도 풀어야 할 텐데요. 과연 최문순 전 도지사는 총선 출마로 전임 도정사업 논란을 정면 돌파할까요?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 최문순 전 지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열린 교육문화 공간인 한국여성수련원에 지난 10월 10일 새로운 신임 원장이 취임했는데요.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수련원의 수장 하명희 원장을 모시고 계획과 포부, 향후 펼치게 될 추진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취임 후 이제 2달 정도 흘렀는데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2달이 아주 대비되는 2달이었습니다. 네. 첫 한 달은 한 몇 달 지났나 하고 달력을 봤는데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한 달은 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달은 그렇게 보냈는데 앞으로 또 달은 어떻게 보낼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여성 수련원 강릉 5개에 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지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립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 참여, 그리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럼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수련원은 교육과 연수, 그다음에 아주 수려한 그 송림, 그다음 바다를 둘러싸여 있는 자연을 바탕으로 한 대관, 그리고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쭉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 방향을 그러니까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명이 네. 여성 수련원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용하지 않는 여성분들만 이용하는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여성만 이용하는 공간이냐 이렇게 예.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양성평등 가치를 인정하거나 양성평등 가치를 배우려는 사람 여성과 남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이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강원도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 등록돼 있으니까 공무원들만 또 이용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관, 개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여성 수련원의 운영 계획을 3S로 밝히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S라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시그니처, 시너지, 시스템 이렇게 예. 제 3S로 표현을 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시작하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초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의 또 각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시그니처 이러면 한국여성수련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만은 이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거 그런 시그니처를 만드는 작업하고 또 하나 양성평등이 마치 서로의 어떤 뭐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걸 인정하면 서로 다름이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시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만드는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은 좀 시너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너지를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이 아주 좋은 일터가 되고 또 한국여성수련원의 있는 조직원들이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더 멋지게 비상하려면 하나 체계가 잡힌 조직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체계 잡힌 조직 한국 여성수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여기 시그니처, 시너지, 시스템 이렇게 3S로 제가 네. 표현하고 제가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 갈등 아니겠습니까?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갈등의 골을 메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떤 해법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해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 게 여성과 남성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갈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장 큰 갈등의 해결법은 저는 뭔가 그 계산을 할 때 파일을 크게 키운다면 그 파일을 크게 키우면 나눠갈 지분도 많아지니까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의 1번은 파일을 키우는 거다. 그런데 이 파일을 키우는 일은 뭐 우리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책이나 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그런 파일을 키우는 거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개의 구성원들이 뭐 관계에 있어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다른 것이 차별이 되지 않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좀 배려해주면 그럼 좀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강조하셨지만 수련원이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양성평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아마 뭐 요즘 유행하는 걸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밑거름. 그래서 그 밑거름이 아주 존중과 배려로 잘 버무려져 있는 양성평등이라면 아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정성적인 평가가 되겠죠. 근데 정량적인 평가라 그러면 역시 남녀 동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여성과 남성의 수가 인류에서 거의 뭐 동등하다가 보니까 여성과 남성을 대표하는 뭐 의회 같은 것, 그다음에 정부의 기관, 그리고 CEO, 그리고 모든 정책 결정에 있는 고위 과정,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회 구성원에 남녀가 동등하게 있는 남녀 동수, 그것이 아마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여성과 남성의 성별 기호를 재해석한 새로운 디자인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디자인이 평등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여성 수련원이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네. 예전처럼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해서 1등하고 2등하고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 저희는 힐링도 좀 하고 있고 또 수련원에 오기만 하면 뭔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쉽게 몸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마침 그 보석 디자이너인 홍성민 작가가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것을 좀 새롭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을 든 그 창의 기호를 한 건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마르스가 들고 있던 창을 표현했던 거라 그러고 그 거울 앞에 있는 거 상징하는 여성은 비너스가 들고 있는 거울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현대 사회가 뭐 언제까지나 창을 든 남성, 거울을 든 여성으로 여성과 남성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가는 이렇게 창을 좀 쭉 펼쳐보니까 열 십자가 되고 이 열 십자가 힘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거울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드니까 포용의 가치인 동그라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먼저 그 위로 오면 이 힘이 포용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남성이 되고 포용이 위로 와서 그 힘의 가치를 내포한다 그러면 여성이 되고 그럼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가 없는 같은 사람인 게 이 디자인에서 보여지고 또 이 디자인이 확대되면 서로의 관계로 쭉 펼쳐서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고 이렇게 큐브로 만들면 하나의 큐브로 디자인이 또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여성과 남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아 상대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 디자인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디자인으로 뭐 교육도 하고 또 체험도 하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께서 신문사 기자하고 잡지사 편집국장도 활동하기도 하셨고 거기다가 인터뷰집 또 에세이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낸 작가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활동들이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도움이 안 된다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호기심이 좀 있다고 보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또 하고 그리고 또 들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방금 상대편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지사지라는 입장을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성수련원에 와서 제가 또 고객을 만나는 접점에 있기도 하고 또 여성수련원이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두루두루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치를 널리 홍보할 때도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2023년도 이제 딱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10월에 취임하셔서 여성수련원장으로 업무 파악하시고 또 조직 정비하는 데 보낸 시간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업 구상하고 계세요, 새해? 네, 그래서 저는 새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국 여성수련원의 브랜드 가치, 이름값을 높이는 일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일단은 뭐 뉴스를 생산하거나 또 SNS로
통해서 활발하게 한국 여성 수련원이 어떤 곳이다 널리 전파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앞서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그니처, 시너지, 시스템이 일단 잘 정비되는 한국 여성 수련원 그리고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또 이름값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그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무 협약을 많이 맺어서 MOU를 맺어서 그 기관과 서로 이제 상생을 도모하는데 그런 MOU 기간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거 네. 그런 방법들이 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일단은 오는 고객들을 향해서 그 고객들과의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한국 여성스러운을 한번 방문하고 또 방문한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내주고 그리고 또 이 방문한 사람들이 또 다시 재방문 또 하고 또 다시 계속 방문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2024년은 한번 한국 여성수련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 있고 이 여성수련을 방문하기만 하면 양성평등 가치를 착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한국 여성수련원 브랜드 가치를 확 높이는 거 네. 거기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까지 3년간의 임기 동안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각오와 계획 한마디 담아서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또 여러 곳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수련원은 이 양성평등 플랫폼으로서 양성평등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안들, 좋은 방안들이 이 플랫폼에 모이고 다시 또 이 플랫폼에서 더 시너지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가치를 또 여러 곳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또 전파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사이드는 하명희 한국 여성수련원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더불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한국 여성수련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향후 3년간 수련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시청 구성선수 박원진입니다. 일단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37년 만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하고 또 많이 그 순간이랑 과정에 좀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함께 했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 종목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단체 종목이고 또 개주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다른 형들보다 떨어지지 않았나, 기여도가. 그래도 1인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이 진짜 많이 배려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꼭 조언을 안 해주는 날이라도 그냥 같이 훈련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진짜 얻은 게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로 봤을 때는 좀 많은 전환점이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합을 많이 뛰었었거든요. 해외 시합은 올해 있는 아시아 선수권이랑 그 아시안 게임이 처음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함성 소리로 막 주위가 울리는 느낌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때 정말 육상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구나 그런 걸 좀 실감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인데 제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뛰면서 느꼈던 건데
높기도 높지만 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좀 확신을 얻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나 상비군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국가대표로 뽑힌 건 처음이거든요, 올해가. 네. 사실 국가대표라면 모든 선수들이 선망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처음에 딱 소집돼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 단거리 남자 선수들 중에서 선두에 서 있는 만큼 여러 모습으로도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자. 평소 행실이든 경기 내용이든 다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를 앞두고는 이미 훈련을 다 빌드업을 쌓아서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요. 뭐 신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보다 힘든 거는 좀 노력이 멈추면 안 되는 점.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거기에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 순간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학교에서 시대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뽑더라고요,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해가지고 나갔는데 시대에서도 1등하고 도대에서도 1등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뛰는 게. 이제 제가 설악고로 처음 진학을 하고 나서 속초시장 감독님, 지금 감독님이신데 훈련할 때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시고 어느 순간부터 같이 함께 훈련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또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감독님과 함께라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 내 기록과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속초시청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박원진 선수는 저희 시청의 선수로 오기 전부터 여기 고등학교의 시절부터 저희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느낀 거는 기본기에 정말 성실한 선수이고, 저도 지도함에 있어서 그 기본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그게 선수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그게 쉽지 않은데, 그 박원진 선수는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뭐 기술들을 연구하고 본인이 연습하는 아주 충실한 선수입니다. 박원진 선수가 올해 조금 더 기량을 좀 발휘해서 올림픽까지, 올해 올림픽에 선발되는 목표까지,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매력은,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기준이 없다. 100m에 대한 규칙만 있을 뿐이지 체급도 나누지 않고요. 키가 작고 크던 나누지 않고 인종이 같던 다르던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경기라 생각해요.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육상을 빼게 되면은 저 자신 자체가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그 정도로 오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베리아급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계량기 동파와 미끄럼 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한파로 인한 피해 없도록 건강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